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자산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으로 해야 된다. 왜냐? 정기, 강제, 선저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월급쟁이들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꿈 중에 하나가 내 집 마련이 아닐까 맞아요. 싶어요. 예. 자산 관리에서 좀 내 집 마련이 갖는 의미를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집이 주택이지 않습니까? 주택은 범위가 너무 넓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2,100만 채 이상 집이 있는데 수도권은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에 약 1,100만 채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집이라고 하고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야, 인구가 앞으로 주는데 좀 주택 가격,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거 제가 90년대 초반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 책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진짜 라이브한 생각이다. 진짜 1차원적인 생각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2,100만 채를 1번부터 2,100만 번까지 딱 랭킹을 매서 이 집의 위치나 미래 가치나 이 밸류, 가치를 처음부터 똑같은 2,100만 채라고 생각하는데 인구가 준다. 아, 그러면 당연히 줄죠, 가치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학력고사 볼 때 한 100만 명 가까이가 봤거든요. 네. 그때 스카이 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럼 지금 명문대 가기는 그 당시로 보면 수험생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카이 가기 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인구 감소하니까 집값 떨어진다는 건 진짜 아주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이 집 안에 수도권에 아까 제가 얼마나 있다고 그랬지? 1,100만 채 정도 있거든요. 그 안에 아파트가 얼마나 있느냐? 딱 60%입니다. 경기도가 63, 인천이 67%거든요. 서울은 몇 퍼센트인 줄 아십니까? 서울은 52%입니다. 52%. 이게 2021년도 국토부 발표 기준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는 있는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트에 대한 희소 가치가 사실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무서우시죠? 진짜 요즘은 저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네. 옛날에 뭐 버스에서 누가 막 시끄럽게 통화하고 말이죠. 젊은 친구들이 막 학생들이 그러고 그러면은 옛날에 막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즘 얘기 안 해요. 무서워서 요즘 뭐 가방에서 뭘 꺼낼지도 모르고 진짜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의 가장 관심사가 뭐냐? 안전이에요. 안전. 안전이 뭐야? 내 가족의 안전, 내 자녀의 안전, 우리 아내의 안전, 우리 집안에 있는 여성들의 안전,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차의 안전. 내 차의 안전은 뭡니까? 내가 그냥 골목길에 세워놓으면 누가 긁고 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지하 주차장에 내 자리가 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거라는 것이 그냥 잠잘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치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주거 형태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은 증가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럼 아파트 사면 뭐 부자가 되고 막 아파트가 오른다는 얘기냐? 그 뜻은 아니고 아파트 사서 막 부자가 되고 아파트 값이 막 폭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큰 인플레이션 문제, 아파트가 유일하게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비싼데 지금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고 여러분이 살려는 아파트가 어디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물론 달라서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1아파트는 1주택이라고 안 했습니다. 1아파트는 좀 마련하는 것이 지금 재테크 자산 관리의 가장 첫 번째 단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집값 하락했다가 좀 회복하는 모습도 네네네.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나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언제쯤 내 집 마련을 도전하는 게 최근에 약간의 회복세는 뭐 이제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약간의 회복은 있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따라가 주지가 않는다면 그거는 뭐 대세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어렵지 않겠느냐. 많은 네네. 전문가들의 얘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서울 같은 경우 월 거래 건수 자체가 아파트가 뭐 4,000건에 육박할 정도로 약간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거를 여전히 대세 상승으로 보기 좀 어려운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하반기 이제 9월, 10월 이후에 도래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뭐 PF 대출 만기라든지 금융 불안 문제, 최근에 연체율이 증가하는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2,000조인데 그 중에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채에 관련된 부담감.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려면은 원활한 유동성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원활한 유동성이 계속 그 공급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네. 조정에서 나오는 매수 심리들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가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나오는 반발 매수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이 기세를 뚫고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많은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언제 바닥에 사지 이걸 너무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발목 이상이나 무릎에서 사도 내 집 마련이라는 실수요는 어차피 내가 오늘 샀다 1, 2년 있다 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21년 영끌의 꼭대기에서만 안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왕 이미 이제 지금 막 집을 보러 다니는데 최근에 좀 조금 약간 그 전보다 올랐네. 예. 올라도요. 202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023년도 하반기는 좀 어느 정도 이 금융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 불안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 뭐 저축처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돈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가장 좀 효과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라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시장도 뭐 반등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고 주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거의 비자발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A 종목만 사는 게 아니라 B, C, D, Z까지 사는 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고요. A부터 Z까지 아무리 사도 경기 망가지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1억, 2억 정도는 모으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일부 20, 30%를 내가 조금 주식을 해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은 그거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되죠. 왜냐하면 주식이 힘들어도 예금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딱 달랑 가진 거 2, 3천인데 요거를 빨리 주식에서 불커서 집 사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가는 미친 주가라고 봐야 되거든요.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왜 정상은 아니냐면 지금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나 뭐 이렇게 인공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고는 하나 지금 퍼가 300을 넘은 적도 있어요. 지금은 뭐 최근에 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주가 벌어들이는 1년의 순이익에 300년치의 순이익을 모아야 지금의 원금 주가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도대체 앞으로 뭐 얼마나 성장을 하길래 그렇게 오버 평가가 되어 있느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하느냐? 미국이 금리가 5.5고요. 우리나라도 3.5고요. 시장 금리는 그거보다는 좀 낮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시장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게 뭐예요? 금리가 5% 됐는데 6% 가까이 됐는데 눈을 감고 아니다.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이게 좀 있으면 떨어져. 이건 곧 해소될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언젠가는 금리가 이거보다 현격하게 낮아질 때가 오겠죠. 근데 그건 먼 미래의 일인데 그 먼 미래의 일을 이미 이 시간에 벌써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시장을 볼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돈이 그만큼 투기적 성향이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도 그렇고 뭐 주택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이 상대적으로는 싸요. 왜냐하면 지금 강남에 가장 고가 아파트 주로 이제 그 강남의 지역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퍼가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나오는 월세 금액의 50년치를 하면은 그 집값 정도 되는 퍼, 뭐 굳이 얘기하면 퍼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큼 잘 나가는 성장주, 뭐 예를 들면 테슬라나 뭐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보면 보통 그냥 퍼가 100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아파트가 좀 싼 건데 물론 뭐 단순 비교는 어려워요. 그렇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식으로 승부 안 난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은 뭐 조금 하는 건 괜찮은데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자산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으로 해야 된다. 왜냐? 정기, 강제, 선저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제 2년 후에 내가 당첨이 돼서 3년 정도 집을 지을 동안 돈을 모아서 잔금을 얼마를 치르고 대출을 얼마 받아서 들어가고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1년 후에 이 정도 속도의 저축을 하면 얼마가 되고 이 정도 속도의 저축을 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뭐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을 하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잘 터져갖고 뭐 더 나올지 아니면 뭐 그렇죠. 예. 반토막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택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기저축, 강제저축, 선저축을 해라. 여기서 말하는 선저축은 저축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남네? 이거 저축 이게 아니라 요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장만 할 때 대출을 좀 사용하게 되는 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선에서 대출을 좀 쓰는 게 좋을지. 네, 지금 뭐 연준의 통화 정책 여러분들 보고 계시겠지만 9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고 뭐 그 이유는 조금 불투명해졌지만 어쨌든 금리가 당분간은 굉장히 높은 금리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4% 이상 되는 금리라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값이 4% 이상은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4% 이상 안 오르면 무조건 그럼 4% 대출 받아서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주거 비용이라는 게 내가 어딘가 또 지출을 해야 되니까 뭐 그건 그렇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4% 이상의 금리로 내가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다고 봤을 때는 자기 소득의 25% 이상을 원금과 이자로 갚는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네. 제가 오늘 퍼센트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퍼센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25%가 뭐냐? 내가 월급의 25%, 내가 월급이 400이에요. 이 사람이 내 집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는다. 자, 그러면 한 달에 400이면 한 달에 이 사람이 원금과 이자로 내는 돈이 100만 원 이상 1년에 1200 이상 넘어가는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것은 무리다. 4% 이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집 살 때 4%가 아니라 막 진짜 금리가 1, 2%가 됐다. 뭐 그러면 뭐 조금 더 여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안 보이거든요. 그 시기는. 그래서 일단 25% 이내로 DSR 25% 이내로 하셔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아파트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좋은 아파트를 고르기 위한 방법도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파트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를 살 건지 아니면 뭐 중위 가격 또는 뭐 상대적인 하위 가격을 살 건지를 좀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15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는요. 치안,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중요하죠. 치안, 교육, 교통, 자연 다 중요한데 굳이 얘기하자면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에 한 중위 지역 그쪽도 뭐 약간 비슷하고 9억 미만 아파트 서울이라 하면 약간은 집값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 또는 경기도 일대 9억 미만의 아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안, 교육, 교통, 자연 중에 교통입니다. 9억 미만.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무조건 내가 이제 첫 번째 집은 아직 9억 미만으로 시작을 할 거니까 교통 좋은 데를 찾자.
그래서 예를 들면 A하고 B 후보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통 좋아서 9억. 하나는 9억 미만인데 뭐 예를 들면 5억이다. 그러면 얘는 교통 되게 좋아서 5억이고 얘는 B는 교통은 좀 별론데 다른 게 좋아서 5억이다. 그럼 어떤 거 사야 되냐? 그럼 이제 멘토님 얘기하시는 건 9억 미만에서는 그 교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통 좋은 걸 사야 되는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예, 이해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면 교통이 좋다면 그 좋은 게 이미 그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통이 앞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집값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지 지금 교통이 좋은 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이 집값에 영향을 9억 미만에서 많이 준다는데 어디가 교통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보시는 그 포털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뭐 땡땡땡 네이땡 부동산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호갱 땡땡 뭐 이런 사이트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엄청난 기능들이 있어요. 로그인을 해보면 그냥 지도만 보고 이 가격만 조회할 때는 로그인 안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회원가입 안 하고. 근데 딱 하면 고급 기능이 나와요. 그 고급 기능들을 다 보시면 사이트마다 참 그 고유한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철도 연장 계획이라든지 도로 연장 계획이라든지 공사 계획이라든지 뭐 예타 아직 심사 중이긴 하나 뭐 어떤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어디에 학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어디 인구 유입이 많은지 뭐 예를 그것까지. 들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자료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뭐 물론 뭐 그 자료도 공개돼 있는 거니까 뭐 나만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교통이 더 개선될 곳이 사실은 더 낫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였죠. 뭐냐면 치안, 교육, 교통, 자연 요 네 가지 중에 자연은 이 앞에 1, 2, 3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거죠. 자연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자연은 워터 앤 파크, 물과 공원입니다. 마운틴은 아니고요. 마운틴은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 뒤에 산이 있어 너무 좋아요. 막 그 굉장히 뭔가 저 산 새소리가 들린다. 이거는 별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한남동이나 이런 데가 집값 비싼 이유는 거기도 남산 기슭에 있는데 그거는 산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요. 산 기슭에 있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한강이 잘 조망돼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물과 워터 앤 파크. 그 워터 앤 파크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한강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거든요. 1번, 2번, 3번이 완벽한데 물까지 있다. 그러면 슈퍼 프리미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은 별론데 그냥 물만 있다. 그러면 그냥 시골인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중요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교통이 어디가 개선될 건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입지를 보는 눈이 좀 향상될 거다.